40번입니다. 첫 문장부터 주제다. 첫 문장부터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해봐. 그렇지, 잘했어. 이게 처음에 21번인가요? 나왔던 문법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냐면 앞에 오브 형용사는 이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원래는 쏘리 뭐야 오브 명사는 뭐라고 하나? 미안 오브 명사는 형용사예요. 이게 21번인가 22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considerably 이 ly가 붙어서 considerably important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제 considerable이라고 했지만 이 of를 띄면서 형용사 구조로 바꿨을 때는 considerably important,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디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involve 해석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신경과학이 제공하는 원래 어포드가요 돈을 될 여유가 되다. 뭐 주다 뜻이야. 예를 들어 꼭 돈을 주는 거 혹은 뭐 사물을 주는 게 다 어포드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 앞에 이제 뭐 목목 위치 나가 있었겠죠. 다양한 도구에 적용을 수반하고 있다. 즉 이런 연구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결과를 입증했다 이 얘기예요. 그거 내가 할게. 어떤 이제 관련 문헌의 흐름은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계속 글이 연결되는 거 이런 것만 순서를 좀 잘 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도구 중에 하나로 관련 문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뭐 논문도 냈을 거고 혹은 뭐 인터뷰도 했었을 거고 뭐 조사도 있었겠죠. 이제 관련 글의 흐름이 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신경과학계에서 발표한 어떤 논문, 글, 이게 리터러처입니다. 그래서 관련지 문헌의 흐름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뭐를 목적어가 두 개 나온 거야. 지금 이그제민이 지금 주어가 스트림이 주어가 되고요. 스트림 주어, 이그제민스가 동사, 나머지가 다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 거죠. 목적어 1, 목적어 2. 그래서 뇌손상이 있는 사람들과 자, how부터 다시 문장의 주어가 잡혀요. 그래서 how 뒤에 완벽한 문장이 또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 주어가 나오냐? 얘를 손가락 치기 이렇게. 그래서 다시 how 뒤에 damage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래서 이 데미지 2부터 functions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한번 끊어. 그래서 which, 뭐 is, 뭐 that is. 그러니까 손상이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손상? 인지 능력이야. 인지 기능. 특정 인지 기능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이제 뭐뭐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의 특정 부분의 손상이 impact on 어디 이제 영향을 주다. 뭐 influence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두뇌 첫 번째는 뭐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뇌손상이 있는 환자.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손상. 뇌손상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문헌을 살펴봤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 문헌을 다시 얘기한 게 이 연구입니다. 발표를 했고 그 글을 당연히 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his research가 문헌이야, 문헌. 그래서 이 조사의 한 사례가 누구였다?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사례가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됐죠. 자세하게 더 들어왔지. 뇌손상을 가진 자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게 되었다.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죠. 뭐를 that 이하를 잠깐만. 그러니까 안토니오 다마시는 환자가 아닙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이 밝혀낸 연구 결과야. 발표입니다. 이 사람 이제 뭐 연구원 혹은 뭐 적어도 뭐 신경과학
관련자겠죠. 환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찾아냈어? 두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됐을 때, 그래서 디스는 뭐 이제 뇌의 감정 영역이 손상된 거. 이것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또한 감소시키게 됐다는 결과를 냈다. 별표죠. 별 5개짜리.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을 한번 다시 또 풀어 쓰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결국. 감정적 영역을 담당하는 두뇌가 손상이 되면 의사결정을 못한다. 의사결정이 효용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봐, 가연아,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델리버레이티브는 코그니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어려운 표현을 리플렉티브라고 하는데, 즉 인지를 담당하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생각하는 거야. 이 델리버레이트가 곰곰이 생각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델리버레이티브 하면은 생각을 심도 있게 하는, 신중한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인지적인, 그래서 reflective가 뭐 반추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반성적인, 그러니까 사고한다 뜻이야. 인지, 생각 하는 부분과 함께 분해 작업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 파트의 어떤 결과나 프로덕트를 산물, 결과로 보시면 돼요. 즉 좋은 결정이라는 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너가 감정적으로 너의 두뇌를 잘 돌려. 말 그대로 기분이 안 좋아. 혹은 감정적인 부분이 이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감정이 이성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결정은 감정적인 부분의 결과다. 이미 결과가 나오고요. 또 그렇지. 이 전통 경제에서는 어때?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얘를 묶어봐, 이렇게. 그럼 이제 글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쌉소리를 집어넣어요. 이미 내용이 다 끝났어. 그냥 뭐 감정적인 영역이 잘 발달돼야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 끝나는 건데 자꾸 이제 대조되고 반대되는 다른 주장들을 끌어내. 그냥 말을 길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40번은 글의 내용 대비가 많죠. 글의 요약문이니까. 그래서 주제를 간단하게 주긴 했지만 그 내용 요약을 뿌려내기 위해서 중간에 반대되는 의견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잘했어요. 그럼 디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글의 주제였어. 뭐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이 앞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런 의견은 옛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갖고 있었던 가정과는 반대되고 있다. 그럼 옛날이니까 옛날에서 세워놓은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감정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그럼 경제학 얘기할게. 경제학. 예를 들어 쌤 이제 주식을 샀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었어. 이건 내 실화입니다. 도파민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5만 원을 주고 그 9만 원이 갔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막 신이 났어. 와, 더 올라가라 하겠죠. 근데 9만 원에서 점점 내려와. 근데 나의 의사결정은 반대로 갑니다. 아, 오르겠지? 혹은 더 오를 줄 알고 9만 원에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신나. 막 가격이 계속 올라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 착각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경제학은 그래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진 않아. 어디? 경제에서는 그래. 그래서 미쳤다고 그때 9만 원에 팔았다가 이거는 내 사례인데요. 9만 1,000원에 샀어요. 내가 그랬더니 9만 3,000원까지 찍고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더라고. 손절했습니다. 손절.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이 부정적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제에서는 감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시 가주어 대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경제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해야 됩니다. 판단력이 칼 같아야 돼요. 감정에 쏠리면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that 이하가 그래서 assump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ssumption을 또 다시 받는 게 assumed라고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거, here라는 건 뭐? 경제학. 돈과 관련해서는 뜻이야.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be born, 뭐뭐가 돼야 된다. 어쨌든 형성화 된다. 모범이 되다. 표본이 되다. 이 말이에요. 의사결정이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스토익, 냉철한. 또 감정이 없는 패션, 방법. 감정이 없고 냉철한 방법으로 생성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표본화, 모델화 되고 있다. 표본화되다. 그래서 being generated라는 표현이 얘가 이제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에지가 이제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만들어지기, 뭐 형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어떻게 냉철하고 무감정적인 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라는 게 형성화된다, 형성화돼야 된다는 걸 가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의사결정이 결국 최적의, 잠깐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게요. 대시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대한 이하를 가정해.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 냉철하고 무감정적인 방식으로 표본화돼. 그래서 그 결과 의사결정이 최적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but 별표. 그래서 but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앞에 경제학과 또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 글은 전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또 뒤집기 위해서 but이 나왔죠. 해봐.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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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돈에 있어서는 냉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자,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는 이 글의 요약문이야, 이게. 얘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해. 일단 해볼게. 자, 두뇌에, 볼게. 얘를 괄호. 네, 끊어. 가시오. 가. 다 해와. 알죠? 유나도 뭐 준 거 있어요. 다 해보세요. 자, 지금 델리버레이트 했어요. 인지적인 기능과 관련한 두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작동이 증가시킨다. 뭐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에펙티브니스를 앞에서 이제 에피컷이라고 바꿔놨었어요. 효율성, 네, 효율성. 어이, 수고했어. 어이, 가시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글의 주제로 나왔지만,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경제학과 관련한 부분이 얘를 줄여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카운터, 반대된다. 뭐와 반대돼? 전통 경제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감정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첫 문장이죠? 첫 문장. 됐어요?